자, 교재 꺼내시면 되고, 오늘 교재는 133쪽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용 문제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할 건 따로 없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화하는 공식들만 잘 떠올리고 있으면 얘네들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고, 오늘 하면서 여기 최대 최소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미리 얘기하는데 평가 한번 볼 건데, 여기 최대 최소 부분이랑 2차 방정식 부분 전체로 한번 좀 평가 좀 볼게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보고 그 점수는 반영 안 하겠습니다. 반영은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적표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화요일 점수는. 다만 니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만 좀 보게. 알겠죠? 그래서 찍지 마시고요. 주관식일 텐데 첫 번째 부탁이야. 찍지 마. 그냥 모르면 그냥 틀려. 명예롭게 틀려. 알겠지? 그게 훨씬 나아. 명예롭게 틀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 본인이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풀이를 쓰세요. 그러니까 풀이를 좀 꼼꼼하게 좀 써놔봐. 그래서 내가 진짜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고 어디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는지를 내가 좀 보게. 왜냐면 내가 화요일날 스무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너네가 여기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이미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거를 화요일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너네가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는 됐고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를 내가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차라리 다 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 알겠죠? 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없애고 다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만약에 다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못 적거든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3월달에 복습을 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복습을 할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1단원과 더불어서 2단원을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2단원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복소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그 2차 방정식에 어느 단원까지 내가 복습을 좀 해줘야 되겠고, 어디 파트를 어디를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내가 복습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반 나눌 수도 있어요. 3월 되면은 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서 반을 나눌 수 있는데, 그 반 나눴을 때 그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너네가 주말로 가진 않아요. 주말로 가는 반은 고2로 이미 내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대신 반을 나누면 누군가는 9시로 가게 되겠죠? 끔찍. 고등학교는 이제 밤 9시가 돼요. 얘 인천시는 고등학교를 가면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이기 때문에 9시에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9시에 이제 3월부터 해도 되니까 그거는 내가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양도영쌤 영어반도 나눈 다음에 반 2개로 나눈 다음에 양도영쌤 반도. 3월 되면 양도영쌤도 2반으로 나눈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야. 2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 나도 2반으로 나눌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나눌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누군가는 9시로 갈 수 있습니다. 니네는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너네 주말 가라 했었으면은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니네, 그치? 내가 딱 1학년은 그걸 다 알지. 1학년 심리 내가 다 알지. 내가 못 모르고 1학년을 주말 보내봤다가 애들 다 끊게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심리를 알지. 이 동네 심리 내가 잘 알죠. 니네가 주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2학년들을 희생시켰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저희도 2학년 되면 희생 당하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데? 아니지. 희생 안 당하죠. 왜요? 걔네들이 3학년이 될 거잖아요. 그럼 고3이 희생을 당하겠지. 니네가 고3이 되면은 그때 가서 희생을 당하겠는데 고3인데. 고3이면은, 야, 고3이면 해라. 언제가 됐든 간에 고3이면 좀 해라. 하기 싫은데 희생하기 싫어. 알았어. 니네는 내가 최대한 희생 안 시킬게요. 알겠죠? 그리고 내 생각에 니네 바로 밑에 애들 있잖아요. 걔네 주말 가라 하면은 걔네는 주말에 나올 애들이야. 아마 내 생각엔 걔네가 갈 것 같아요. 니네는 안 가고. 그치, 하윤아? 네 동생은 주말 가라 하면 나올 것 같지? 걔는 딱 그럴 것 같아. 밑에 반 애들은 밑에 학년 애들은 그런 애들이라서 아마 걔네가 갈 것 같은데? 그럼 너네는 끝까지 평일만 하고 가겠지? 그건 모르죠. 인생이라는 게. 일단은 어쨌든 너네는 내가 봤을 때는 수금이야. 요일은 똑같이 수금으로 가는데 누구는 5시 반에 할 거고 누구는 9시 10분에 하고 막 그 차이예요. 대충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질문 없지? 딱 그렇게 하면은 원래 내가 수요일 9시 10분에 하고 있는 그 고2 되게 이제 기초부터 해주는 반이 있거든요. 걔네 내가 토요일날 보낼 거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예요, 이미. 니네 토요일로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라고.
너네한테 의견을 내가 받진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3월에 나눌게요. 그거 참고 자료로 할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 자료로 쓸 거예요. 못하는 반이 늦게예요? 잘하는 반이 그거예요? 잘하는 반이 뒤에 있을 거고 못하는 반이 아마 앞에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대신 잘하는 반은 클리닉을 한 번만, 그러니까 화요일에 하던 게 클리닉이 사라질 거야. 내가 화요일 클리닉을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던 걸 없앨 거예요. 내가 니네 클리닉 관리 직접 하게. 그러면 선생님 저 화요일에 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오 아싸! 야 니네 3월 되면 시간표 한번 전체로 싹 바뀌는 거 알지? 아싸! 야 니네 3월 되면 전체로 싹 바뀌어요. 시간표. 내가 제일 적게 바뀌는 쪽이고요. 왜냐면 나는 애초에 3월까지 생각해서 반을 받은 거니까 나는 적게 바뀌는 쪽이고, 일단 첫 번째로 국어가 주 2회로 늘어요. 국어가 주 2회로 늘어요, 첫 번째. 그리고 사회과학이 빠져요. 3월 되면 사회과학이 빠져요. 왜요? 원래 우리는 사회과학 안 해요, 고등부는. 국어가 주 2회가 되지. 왜냐면 국어가 시험 범위가 많아, 니네 생각보다. 눈물 난다. 사회과학은 이제 아예 안 해요. 고3 때까지 정규로 깔리는 사회과학은 없어요. 내신 대비로 이제 6주 단위로 특강 열리는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사회과학은. 그래서 아예 지금 현재 이 기간에 사회과학 안 듣는 애들도 그때 가서 들어도 돼. 특강체기로, 단기로 듣는 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시험 때 들어가면은 아마 토요일 이틀 중에 하루를 쓸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쓸지는 내가 도영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나서, 내가 이번에 도영쌤이랑 합의를 본 게 하나 있는데, 나 칭찬해줘. 나 칭찬해주라는 소리인데, 영수를 하루에 몰아서 안 하겠습니다. 왜냐? 수요일처럼 주말에 그렇게 몰아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도영쌤한테 제안을 했고, 도영쌤도 오케이 했어요. 주말에요? 주말에. 그치.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몰아서 하는 게 나을 수 하루 그냥 다 끝내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영어가 니네 시험 범위가 다 이상하게 학교별로 다 찢어져가지고, 그럼 나도 학교별로 다 찢어야 돼. 특히 인일여고 인성영어가 시험 범위가 많아요, 영어가. 인일여고 인성영어가 모의고사가 2년치가 들어간다 그랬어. 모의고사 2년치에 교과서 들어가고 뭐 별의별 거 다 들어간다 그랬어. 되게 많다 그랬어. 그리고 맨날 내가 영어 때문에 스케줄 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근데 도영쌤이랑 나랑 유일하게 1, 2학년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나도 다 하고 도영쌤도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냈으니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영어가 토요일이다, 그럼 수학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어요? 만약에 영어가 일요일이다, 그러면 수학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도영쌤만이 아닌데요 하는 애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시간표 끌 거예요. 시간표 그렇게 만들어 넣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표는 내 권한이거든요. 시간표는 내 권한입니다. 3월 되면 시간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니네 그거는, 니네 내가 안 그래도 의견 하나만 물어보자. 내일 안 그래도 원장님이랑 시간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수 모는 게 좋아? 아니면은 요일별로 그냥 하나씩 하는 게 좋아? 주말에. 평일에. 니네 학교 갔을 때를 생각해봐. 지금 예비 2학년들은 몰아서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몰려있거든, 예비 2학년들은.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나눠서 하면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변하거든. 몰아서 하면 지금처럼 하는 거고, 지금 니네 수요일처럼. 네. 4시간 하고 딱 집 가는 거고. 네. 왜냐면 학기 중에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클리닉까지는 안 시켜요. 만약에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니네 이제 월요일처럼 하는 거지. 따로따로 하면 월요일처럼, 몰아서 하면은 수요일처럼. 다만 수요일엔 뒤에 클리닉이 없는 것. 근데 따로따로 하면은 그렇게 6일이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 주 6일을 나오죠. 주 6일. 그렇게 해서 주 6일 나오지. 국어가 이틀이니까. 그럼 같이 하는 게 어떠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시간표를 그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알겠죠? 수학은 일단 확실한 건 수, 금이야. 난 주말로 가고 싶다. 손 들어봐. 주말반 원해요. 하진이 주말반 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학원에 컴플레인 넣을 거지. 시간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컴플레인이 가능해요? 진짜요? 왜? 다른 반은 컴플레인 그걸로 진짜 넣었는데. 시간표가 주말이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컴플레인 들어갔어요 실제로? 내가 알기로. 진짜요? 넣을 수
왜? 왜? 지금 시간표 마음에 안 든다고 너게? 지금 시간표 어차피 한 달 뒤면 바뀌는데? 아니 근데 국어가 있지 그거는 어떻게 되죠? 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예, 지금 니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수업 듣는 건 딱 지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너네가 지금 국어 한 번, 사회과학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듣잖아. 그럼 사회과학 빠진 자리에 국어 들어가요? 그런 식인 거야. 사회과학이 빠진 자리에 국어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수학 영어 빠졌으면 좋겠다. 수학 영어가 빠지면은요 대학 못 가요. 자 여기 보세요. 수학 영어가 빠지면 대학을 못 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 이거 하나 보십시오. 아니 쌤 드립하면 하고 가셔야죠. 드림 말고 나 100만 원 깨진 얘기 안 해줬나?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드립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예. 어제 내가 진짜 그거 당하고 진짜 마음의 상처가 커요. 어제 견적이 나왔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커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게 어느 발인지 모르겠지만 눈치 없이 그걸 왜 차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뭐가 하마터면 그 학원 불날 뻔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불났으면 진짜 웃겼겠다. 그니까. 저거 전원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렌즈 쪽으로 빡 가잖아. 터지잖아. 그럼 이제 뉴스 났으려나? 당연히 뉴스 났지. 그리고 내 앞에서 터졌으니까 난 바로 죽었을 거고. 나는 바로 죽었을 거고. 너네 이제 여기에 내 이제 영정사진 나오고 이제 여기에 절 2번 하고 가라고. 그럼 너 장례식장에 올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니까 요거는 내가 이해를 시키고 그냥 너네한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봐 라는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데 왜 4가 없어요? 4가 사라졌어요. 너네 5라고 돼 있을 거야. 니네 교재론. 니네 교재로 5라고 돼 있을 거예요. 5번이 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시험 때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이게 그래도 맨 뒤 5.4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5.4점이면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배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배점으로 주고 있는 값어치가 있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인일여고에서 나온 기출문제거든요. 인일여고 기출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기출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현재 2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거는 결국 여기 문제 세개하는 2차함수의 최소값이래잖아. 괜찮아요? 그럼 2차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 지난 시간부터 내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무슨 점을 찾아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므로 꼭지점에서부터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지점을 찾고 가. 왜? 꼭지점이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려.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실제로 가장 낮은 값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자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던 y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나는 상수항은 꼭지점 만들 때 필요하네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네? 필요하지 않으네. 그러니까 맨 끝에다가 더하기 2k 해주면 되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플러스 뭐 제곱이 필요하며 1제곱? 그치 이거 반으로 나누면 k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k를 제곱해준 k제곱을 원하고 그럼 나는 더하기 k제곱 빼기 k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k제곱은 밖으로 빼야 돼 아니면 빼지 말아야 돼 건영이? 빼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k제곱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까지 딱 잡아주면 끝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잡아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된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요 x 꼭지점과 y 꼭지점의 좌표들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럼 걔네들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봐.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 제곱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얼마가 되게 하는 순간에 찾아주면 되니까 0이 되는 순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 되게 하는 x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k네? 그럼 여기 그냥 k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k 집어넣어서 얘가 날아갔을 때 뒤에 붙어있는 애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뒤에 붙어있는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모제곱에서 그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몇 k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k를 해주면 되겠다.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그냥 이런 그래프예요. 단순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을 때 그래프를 찾아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디서 가장 낮고 어디서 가장 높은지가 한눈에 보여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너네한테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힘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도 좀 여기서 잘 연습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하는 거 봤는데 그림 그린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림을 좀 그리세요. 알았죠? 여기 연습하실 땐 그림을 좀 그리세요. 오늘 내가 여기 종합 문제 드릴 거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종합 문제 드릴 거예요. 알겠지? 종합 문제 드릴 테니까 꼭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하는 것처럼 해봐. 딱 똑같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잡아주면 돼. 그럼 그림은 저거야. 알겠지 기준? 여기까지 됐죠? 너도 졸리면 네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애를 벗어. 그렇다고 다 벗지 말고.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참수에서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 아니면 제한이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동그라미 좀 쳐볼래?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 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나는 실제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야? 이 k가 실제로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모른다가 너무 큰 문제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야? 경우의 수야. 그럼 이걸 모르잖아? 뭐 해야 돼? 나눠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k는 2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뭐야? 그 두 개로 나눠 보겠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로 연결했을 때 여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게 문제인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과연 저 꼭지점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 그걸 못 찾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상황 판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 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주어졌고 여기 있는 꼭지점 K에만 기준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꼭지점 K를 기준 잡았을 때 E가 여기 왼쪽에서 잡혀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봤고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K를 가지고 봤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E가 K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지만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러면 여기 E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봐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2차 방정식들이 있을 거예요. 왜? 실제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값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 K값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본다는 건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겠다는 거니까 아니면 왼쪽만 보겠다는 거니까? 오른쪽. 그치, 오른쪽에서만 그려달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려서 우와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한번 읽어봅시다. 승아야,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일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어딨어요? K. 여기. 제일 낮은 쪽이 무조건 최소값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요, 무조건 여기가 최소값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최소값은 그래서 저기 있는 꼭지점에 y좌표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가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 되는데 문제는 그 최소값 값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문제 보니까 최소값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최소값? 줬어요, 마이너스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그래서 0. 2차 방정식 똑같이 풀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우리는 k 마이너스 4랑 k 더하기 2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k값 두 개를 찾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k값 누구랑 누구 찾아주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 k값 4랑 마이너스 2가 나와. 잘 봐야 돼. 둘이 잘 봐야 돼, 둘이. 잘 봐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은 안 돼요, 이런 거. 알겠죠? 1등급 받으려면 이런 거 다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답을 도출을 하셔야 되겠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K는 2보다 무조건 크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작다 그랬으니까? 그치?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번에는 K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고 같아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같은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두 개 중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둘 다야? 아니면은 4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만이야? 4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 여기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해 주는 건 4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렵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어려워.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이거 똑같이 한번 해봐. 이거 해가지고 풀 수 있어서 맞췄으면은 너네 100점 받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좀 계속 보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고요. 모의고사 나오잖아. 이게 흔히 니네가 얘기하는 학평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학평인데 모의고사라고 하는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4점짜리고요. 정답률 내가 예상을 해보면 이거 한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전국 정답률이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됐나요? 너네가 그 40%가 되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가요. 그 40%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여기 2번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고 3번도 그래서 같은 원리로 풀어주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그래프에선 K가 일단 누구보다 누구보다 작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제한 조건이고 K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깔고 가고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보다 작다라는 조건에서 우리는 여기 그래프에서만 얘기하죠. 잘 봐.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상준이 최소값은 어딥니까? K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잘린 부분에서 최소값은 어디야? 어? 그래, 빨간 게 숫자가 얼만데? 어? 빨간 게 어디야? X 얼마일 때? 그래, X 2일 때 여기서 최소값을 갖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그래프 말고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쪽은 여기에서 잡혔고 이게 현재 최소값이고 이 최소값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일 때의 함수값이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는 식에다가 넣어도 되겠지만 차라리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도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그거일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예 아싸 옳다구나 하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기 있는 풀어져 있는 2차 함수였던 fx에 나는 2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2의 제곱이었던 4 마이너스 나는 4k 더하기 몇 k 만들어주냐면 2k 만들어주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된 나는 여기 4 마이너스 2k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다고요. 이게 현재 여기 2일 때의 함수값일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2일 때의 함수값이 결국 또 최소값이 되었대. 마이너스 얼마? 이게 또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대? 똑같아. 마이너스 8이 되었대.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게 2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케이스랑 여기 있는 케이스랑은 완벽하게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별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결국 이 K가 4 더하기 8에서 12가 됐지. 그래서 K가 얼마가 되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되지? K는 6이 됐죠. 근데 잘 들어. 6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6은 2보다 큰 애예요? 아니면 작은 애예요? 큰 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제안한 건 2보다 큰 애들만 찾으래? 작은 애들만 찾으래? 작은 애들만 찾으라 그랬지. 조건 맞아요? 안 맞지? 그건 뭐야? 폐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버리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 종합했을 때 만족하는 X값은, 즉 만족하는 K값은 몇 개밖에 없었고? 하나. 그 숫자가 얼마였기 때문에? 4였기 때문에 상수 K값을 그래서 정답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4, 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간 그래프를 그려서 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건 y들, 즉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들 아니면 가장 높은 것들만 찾아주면 됩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이해하고 교재에다가 정리 좀 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보세요 라는 거는 밑에 똑같은 문제 해놨으니까 밑에 5-1번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 먼저 좀 이해를 좀 해보세요. 막히면 바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어느 부분이 좀 막혔다 싶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바로 갈게요. 137쪽. 밑에 있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만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쵸? 해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똑같이 하는 방법이. 아예 그냥 이거랑 똑같이 풀면 되거든요. 숫자만 바꿔놓은 거니까. 그래서 흔히 진짜 숫자 바꾸기 문제니까 한번 여기 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밑에 있는 거를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면서 4점짜리 유형을 한번 대비는 좀 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시험 때 들어가면은 4점짜리 유형들 많이 보기는 할 건데 됐습니까? 왜냐면은 니네 목표는 1등급 아니야? 만만하게 3등급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네 3등급 받으면 대학 갈 데 없어요. 너넨 진짜 최소 2등급 받아야 돼. 5등급제니까. 그쵸? 그래서 5등급제에서 최소 2등급 받아야 그나마 너네가 한 번쯤 들어본 대학들 가거든요. 내 생각에 2등급도 완전 초반 2등급이어야 돼. 한두 개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 찍어야 될 거야. 니네가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래서 되게 불쌍하게 너네는 공부를 되게 많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됐는데 그게 그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죠. 맞잖아. 그 한 명이 다 바꾼 거잖아. 그 한 명이 다 바꾼 거라서 그 한 명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떡해요. 그 사람은 깜빵을 갔지 난. 교육과정은 남겨놨는데 어떡해. 그쵸? 아우 정신병자가 이래서 정신병원을 가야지 왜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원을 가야지. 나는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여기 보세요. 고교학점제는 하면 좋아서. 나는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해. 너무 그거를 급하게 바꿔서 문제였지. 좀 점진적으로 잘 바꿨어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뜯어 고쳤죠.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니네 그거 알지? 니네는 야 너네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나 잘 들어. 너네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행평가까지 다 합산해서 40점 밑에 받으면 보충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세요. 학교에서. 알겠죠? 수행평가 밀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학교 가면 잘 때 첫 번째 수행평가 밀리지 마시고 두 번째 쪽지시험 많이 보실 텐데 잘 공부 좀 하고 가세요. 학교에서 쪽지시험 많이 보더라. 특히 인성여고. 인성여고 어떤 선생님 한 명은 매일 시간 쪽지시험 보던데 쪽지시험 맨날 본다니까 잘 대비하고 가. 그거 일일이 수행평가 다 반영하고 그거 잘 본 애들만 대놓고 편애한다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아 진짜로 내가 들은 얘기야. 실제로 인하여고는 한국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한국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러면은 단체로 불링당해서 안 돼요. 야 단체로 그렇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데 뭐. 자 여기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데 뭐. 많이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대표형 1번 가볍게 설명만 하고 잠깐 넘어가자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이 여러 번 겹쳤지. 그러면 1단원에서부터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여러 번 겹치면 무조건 뭐 한다? 치환. 다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겹치고 있는 애들을 찾아주면은 여기 보통 괄호로 묶은 애들이 다 겹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괄호로 묶여져 있는 2차식 네모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를 네모 치시고 얘네가 겹쳤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다항식이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바로 그 겹쳐진 다항식을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쳐진 다항식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치환, 즉 얘네들을 바꿔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걸 나는 지금부터 어떤 하나의 문자 t로 치환을 하겠다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걸 만들어주는 x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값 y를 바꾸는 겁니까? 상준아? 나 다음 거 들어갔다. 여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서는 x를 바꿔준 걸까? 아니면은 이 전체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함수값을 바꿔준 걸까? y 함수값을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요 t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까지만 설명하고 쉬자면 함수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함수값을 바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함수값에 집중을 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차 함수는 이미 y 자체가 범위가 있든 아니면 범위가 없든 x의 범위가 제한이 됐든 제한이 안 됐든 무조건 y는 범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무조건 범위가 있죠. 그게 최대 최소잖아. 그래서 니네가 범위가 없어도 이차 함수는 최대 또는 최소는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함수값을 취하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일단 찾아주냐면 최대, 최소를 일단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 찾기가 되고 마침 얘는 여기 네모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로 함수값을 심지어 제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제한된 x에 대한 함수값의 최대, 최소는 다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t, 내가 찾고자 했던 y의 범위를 우리가 먼저 정해준 다음에 그 정해진 새로운 범위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쉬는 시간 5분 갖고 25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5분 동안 쉬었다 갑시다.
야, 종칠 때가 19분이었어. 자, 여기 보세요. 19분에 종쳐요, 19분에. 자, 여기 보세요. 아니야. 왜, 뭐가 왜? 왜? 여기 어렵죠? 여기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는. 알겠죠? 뭐라고? 알았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린 저기 있는 채 t라고 주어졌던 저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함수값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 자체가 어쨌든 최대 최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을 쭉 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현재 그냥 y눈으로 바꿔서 보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또 꼭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꼭지점을 찾을 거야.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 해줄 거야? 그래서 더하기 얼마? 그치, 여기 더하기 1 해주고 마이너스 1은 꼴보기 싫으니까 밖으로 빼는데 어차피 의미 없지. 1이니까. 그러니까 1이니까 그냥 밖으로 빼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더니, 그래서 얘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되면서, 그럼 우린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따다다다다 여기 1 여기 따다다다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x범위 제한했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찾으면 된다?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그럼 1을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면 2예요? 2가 더 많이 떨어졌나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그 다음에 2는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얘네들의 값을, 즉 이쪽에 있는 얘네들의 값을 한번 결정을 해봐. 이렇게 되는 요 파란색에서 우리가 살펴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x, 거기서부터 찾아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읽어준 게 실제 최대값인 겁니다. 그럼 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승아야, 최대값은 이 세 개, 마이너스 1, 2 중에서 어디서 가져요? 2? 마이너스 1? 셋 중에 어디야? 마이너스 1. 그치, 가장 높게 솟아있는 곳이 최대값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표정이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1. 가장 낮게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대로 일일이 찾아서 읽어주면 정답 되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그래서 우리는 f-1부터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실제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편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2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이 3이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게 되는 게 우리는 f1 구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됐지. 그럼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얘네들의 범위가 나왔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이 최대 최소를 가지고 내가 찾고자 했던 함수값 y, 즉 다시 한번 여기 있는 t의 범위를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작았던 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괜찮아요? 그럼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3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야, 너네 너무 적지 말고 봐. 일단은 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알겠지? 이해를 하고 해야지. 너무 다 뺏기면은요, 이게 나중에 설명이랑 이게 글씨랑 헷갈려가지고 너네가 나중에 쓴 것만 보고 다시 얘기를 하려 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무 다 뺏기려고 하지 마. 내가 바로 안 지우잖아,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바로 안 지우잖아. 그래서 막히는 거 있으면 그때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 지금은. 딴소리도 하지 마시고 잘 들어. 이거 잘 듣고 잘 집중을 해봐. 알겠죠? 그런 다음에 너네들이 해봐. 그랬을 때 니네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처음 할 때부터 잘 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됐니? 모르는 걸 새로 배우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결국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니네 걸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부라는 거 그런 거예요.
됐죠? 공부랑 그런 거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문자로 바꿨을 때 나왔던 저 문자의 범위를 그래서 우리가 구했대. 라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1번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2번. 그럼 나는 문자 범위 구한 거 가지고 그대로 답을 도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 빨간색으로 친 애들을 다 이제부터는 t라는 새로운 문자로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새로운 문자로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뭘 구할 거냐면 최대 최소를 찾겠다. 이게 진짜 답이야. 됐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저 함수라고 주어졌던 건 이거잖아. 그쵸? 네모를 다 t로 바꾼 거. 그때 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게 진짜 문제니까 그럼 나는 저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x를 t로 바꿨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 이 함수를 나타내줬던 값도 이제는 t의 범위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t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찾았던 이유는 얘가 문자가 바뀌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문자가 바뀌면서 생겼던 새로운 함수의 범위였기 때문에 찾아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게 2차식을 바꾸면은요 범위가 제한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생긴다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나? 그럼 이걸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 찾을 거니까 또 뭐 만들러 가야 돼? 이것도 그렇지. 또 완전 제곱식 또 찾아. 또 제곱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 그래서 이번에 문자 t에 대해서 한 번 더. 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얼마? 그래. 더하기 4 주시고 그럼 나는 빼기 4를 밖으로 빼. 아니면 빼지 마. 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하기 얼마까지 해줘? 3.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그래, 난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니까 t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에요? t-2의 제곱에 얘네 계산 마이너스 얼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 또 똑같이 생각해봐. 하윤이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그치? 빗살무늬.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준이 꼭지점이 t죠. 이번에 t 얼마일 때야? 꼭지점은? 오케이. 2일 때 상준이 그때 y값 누굽니까? 2일 때 함수값 누구였어요? 2일 때 누구예요? 2일 때 누구 나와? 2일 때 뭐 나와? 유나. 2일때요? 여기 2일 때 함수값 y값 뭐 나와? 마이너스 2? 아닐 텐데. 여기 2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럼 죽었지? 마이너스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1 남잖아.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맞지? 여기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죠? 다 이해돼요? 오케이. 상준이 저거 날로 먹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게 되면. 그쵸? 됐죠? 그럼 난 이제부터 보경이 범위 제한해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했어? 범위. x 범위 제한했잖아. t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그럼 2랑 제일 가까운 게 3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3이 가까우니까 3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그럼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멀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제한은 없어요. 더 멀리 떨어뜨려도 돼. 그건 니들 자유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냥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본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빨간색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는 알겠지. 건영이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그치? 여기 2가 가장 함수값이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기준이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은 실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t 대신에.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4에서 만들어낸 7에다가 1을 또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 최대값이 그래서 8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최소값은 2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니까 그냥 뭐야? 여기다 넣어서 얘를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쩌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됐나요? 그러니까 남은 쩌리가 마이너스 얼마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만 찾으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뭐냐면 얘는 식이 더럽게 길다는 거예요. 다항식이 안에 제곱을 해야 되고 문짓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그럴 때는 얘를 현재 바꿔놓고 우리는 그 바꿔놓은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바꾼 거 가지고 풀 때 중요한 건 2차식을 취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X 범위가 있든 없든 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자체로도 범위가 생기니까 반드시 함수값의 최대 최소는 찾아줘서 걔네들 범위는 제한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범위를 제한한 다음에 함수를 새로 바꿔서 그 새로 바뀐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2번 찾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연습해 보시고 이 1번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개념을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히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2번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문제를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 끝내야 되겠네? 자, 왜 뭐가 왜? 아마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첫 번째로 여기서 연결돼야 되는 포인트가 아마 1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겹친 다항식을 바꾸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해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겹친 다항식은 그냥 하나의 식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중학교 1학년의 과정을 좀 가지고 오자면 이게 중1 과정인데요. 우리가 어떤 y라는 것이랑 여기 x에 대한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얘네들을 잡아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여기에 있는 요 y들이라는 친구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x 더하기 4라고 하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난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y라는 친구의 이름을 나는 3x 더하기 4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요 y들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x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x에 아무 숫자나 다 때려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생겼을 때 그 숫자들을 얘기해 주는 것들을 모아서 y라고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1, 2, 3으로 주어졌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y를 찾으라고 하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x에 1을 넣고 여기에 x에 2를 넣고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숫자들이 새로 생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4하니까 7, 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4하니까 10,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4하니까 13이 나오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잡아서 y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정의고요. 함수는 이 문자들에 대한 관계를 숫자를 아무 숫자를 넣어도 다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무 숫자를 넣어도 그게 지금 현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걔네들을 연결지어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x랑 y 관계식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문제랑 저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지금 여기 있었던 얘가 치환하고자 했던 친구 있죠. 바꾸고자 했던 거. 그거 자체를 내가 t라는 또 다른 문자로 쓰겠다는 말 자체가 x에 아무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낸 숫자들이 새로 생길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x의 숫자들 무언가를 때려 넣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들이 생길 텐데 그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들을 잡아서 그걸 t값, y값이라고 내가 새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x랑 t는 엄연히 다른 애들이 돼버리는 거고 왜 굳이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냐? 그러면은 심심하면 저거 전개해봐도 돼요. 그럼 이거 4차 방정식 되는데 너네 4차 함수의 최대최소 못 구하잖아요. 이거 미분 써야 돼. 4차 함수 최대최소 쓰려면은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미분 쓰면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미적분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미적분에서 하는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안 쓰고 답을 찾겠다는 게 목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답을 찾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찾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치환하는 방법밖에 없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치환이라는 건 여기 있는 x들에 있는 숫자들을 다 새로 써잡아가지고 됐나요? 이 x에 있는 것들을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새로 써잡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값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식에 따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t라고 주어졌던 친구의 범위를 새로 정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를 새로 정해줘서 그래서 이 식이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야 하고 본 거야. 그리고 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로 어차피 제한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제한된 범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봤더니 얘가 마침 뭐가 됐냐면 2차 함수가 됐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만족해주는 y들을 다 모아놔봐. 그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를 만족하는 y들을 찾아보면 걔는 분명히 다 달라졌잖아. 모이는 값들이 시작과 끝이 다 달라졌듯이 다 완벽하게 달라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찾은 거예요. 범위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원했던 y들의 범위가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y들의 범위가 t의 범위였다는 소리고 그 t의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큰데요. 예, 사람마다 개인차가 클 건데 이해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수학을 좀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냐면 내가 진짜 이거는 너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수학은요 약간 좀 두 가지가 좀 명확하게 구별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 중2 때 배워요. 너네가 근데 이거 중2 때 이 과정을 다 대충 넘기고 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넘기고 와가지고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약간 수학은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볼래? 잠깐만. 수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도형 들어가면 진짜 많이 나와요. 도형이든 나중에 이제 미분 들어가든 적분 들어가든 특히 2학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의라는 게 있고 정리라는 게 있고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거 2학년 때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중2 때. 있니? 혹시 이거 정의, 정리, 성질 이거 한번 들어본 사람? 저요. 들어봤어 이거? 네. 그럼 정의는 뭐야? 몰라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얘네들을 중2 때 이거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중학교 2학년 되는 애들은 이제 이거 다시 배워요. 요걸 배워요. 이제 중2 되는 애들은. 중학교 2학년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무조건 배우는데 이제 중2 되는 애들은 2학기 때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정의는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함수가 그거의 정확한 예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건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왜냐? 수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모르지. 그냥 지들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건 진짜 맞거든. 지들 편하려고 한 거니까. 지들 편하려고 한 거니까 약속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함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 3x 더하기 8이라고 돼 있는 식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y로 바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3x 더하기 8을 y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저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꼴보기 싫어서 t로 바꾸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성질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새로운 시각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식에서 봤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시각. 그건 뭐야? 여기의 숫자를 음수부터 양수까지 아무거나 때려봤더니 여기 있었던 y의 값이 같아졌나? 아니면 달라진다? 뭔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지. 1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다르고 2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다르고 3 넣었을 때 나오는 거 다르고. 됐나요? 하지만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 이거 성질을 우리가 확인을 해줬잖아. 그러면 뭐야? 지금 저기에서 우리가 얘 t의 범위를 찾은 것도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t의 범위를 찾은 것도 사실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했던 y만의 얘네들의 숫자들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 내가 요 식에서 x에다가 아무 숫자를 넣어봤더니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고찰이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필요했던 거겠지. 그래서 그 숫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답을 유도했어야 되는 거고 그 유도했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문자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넣고자 하는 숫자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넣고자 하는 숫자가 달라졌으면 그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확실히 너네가 지금도 느끼고 있겠지만 달라요. 많이 다르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더 빡세요. 왜? 등급을 내야 되니까. 너는 이제 등수를 매겨야 되거든. 중학교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이게 더 빡세지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너네가 내가 연습을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지에는 너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교육부 지침이니까. 교육청 지침이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안 해준 게 왜 나와요? 당연한 거야. 교육청이 그렇게 하라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시중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다 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RPM에 뭐 똑같은 표현이 있다. 내가 썼던 똑같은 표현이 있었다. 다 빼야 돼요. 그거 못 내. 그렇게 해서 낼 수가 없어요. 개념 원리에 있는 거를 똑같이 낸다. 안 돼요. 그거 누가 신고 나오면은요, 니네 다 재시험 봐야 돼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표현을 다 교묘하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 문제의 표현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렇게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함수를 새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최소값을 이용해서 그 최소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거야, 다. 문제집에는 있는 문제인데 뭔가 조금 더 바뀐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는 뭐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네한테 지금 이 시기에서 요구하고 싶은 건 그런 시각을 점점 깨워가야 돼. 고등학교는 그거 안 깨운 사람과 그거 깨운 사람의 점수차는 분명히 커요. 이 예비고가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 있으면 진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나는 질문하는 게 좋고 진도에 내가 구애를 안 받는 것도 지금은 그게 딱 그 시기야. 지금 여기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대신 그 시각을 확실하게 좀 깨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도는 예상대로 못 빼지, 예상한 만큼은 못 나갔지만 그래도 한 타임만 더 나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한 타임만 내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 건데 오늘 부탁. 내가 오늘 해준 거 있지? 개념편 교재 다시 풀어보면서 꼭 머릿속에 좀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가 숙제고 그리고 저번 숙제 안 한 사람들은 해오세요. 알았죠? 저번 숙제 안 한 사람들은 해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